당장이라도 군사 행동에 나설 것 같던 북한이 오늘 대남 군사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이요. 어제 17일 만에 등장해서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북한의 행동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할 듯 하다가 갑자기 보류를 선언했어요. 이 태도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혹시 남북 간 맞대응 군사 행동을 한다면은, 손익계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최근의 주변 정세 파기랄까요? 다시 말해서 북미 관계라든지 북중 관계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네. 아마 손익계산에서 지금쯤 보류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네. 하나만 더 첨가한다면은 네. 이번에 이 대남 경각심을 통해 가지고 최고 지도자와 주민들 간의 소위 운명 공동체랄까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체제 결속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 네. 그런 판단 속에서 이렇게 군사적 행동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네. 대내 결집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영호 의원님 다운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미 대남 확성기 이것이 만약 재개한다면은 또 남측이 우리 측에서 대북 확성기도 막대응한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측면 봤을 때 확성기 대남 확성기 또는 대북 확성기 네. 효과 차원에서 보는 것은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례로 지금은 이제 대남 확성기를 안 하면 대북 확성기 안 한다는 기존 사실 속에서 심지어 북한 노동신문을 통한 이런 비난, 네. 또 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한 비난, 이런 것도 다 지금 이제 거의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네.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가 겁이 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 결정했다. 네. 그것은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외신에서는 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이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수순 아니냐, 일종의 짜진 각본이다 이런 식으로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2019년도지요. 신년사를 통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네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했죠. 네네. 물론 이제 우리 측은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좀 소극적인 대응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통해서 외화 획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 남측이 우리 측이 왜 재개가 어렵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두 지역에 군사를 배치해가지고 이 철거라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빨리 남측이 미국 가서 설득해가지고 네. 소위 말해서 재개 호응해라 이러한 우회적인 간접적인 메시지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다. 다시 말해서 군사행동 보류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다. 네. 그리고 보기에는 좀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 하라는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계속 대남 공세를 하다가 17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과정과 결정을 보면은 네. 소위 말해서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악역을 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국합이랄까요? 좋은 경찰 역할을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강경파, 온건파가 없고 오로지 김정은파가 있습니다. 네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렇게 악역을 하는 것은 대남 사업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 아니겠어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전단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히 반응한 것은 최고 존엄 모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다면 최고 존엄이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부각시킬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김여정이가 나섰다. 네. 저는 그걸 보고 어떻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보루라는 네. 결정을 함을 해가지고 첫 번째로는 네. 적어도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또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결정한 상황에서 이런 미국이라든지 남측인 우리 좀 뭐랄까 최고 존엄에 대한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새로운 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네.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겠죠. 네. 일단 대남 군사 계획을 전격 보류하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하면은 저는 이 군사 적인 행동에 대한 보류가 네. 뭐 예를 들어 조건도 없고 또 그리고 이 구체적인 보루의 날짜도 없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보루보다도 형식은 보루지만 네. 그 철의 의미가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 아, 사실상 철회다. 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징후가 지금 이제 휴전선 일단 북쪽 지역에서 이 군인들의 이런 대남 학생기 있잖아요. 철거하고 있고 네네. 또 이 군사들 또 이런 집회 여기에서 지금 떠나가는 이런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저는 뭐 일시적인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철회라는 데 의미가 더 높다. 네. 그렇다 하면은 이 철회 여기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 우리 측하고의 모든 그 연락 채널 단절했잖아요. 네네. 이것을 좀 빨리 복원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 우리 측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단살포 방지라든지 또는 4.27 판문선언 이행에 대해서 네. 좀 소극적이라든지 네. 또 뭐 이 전단살포와 같이 체제와 체제성과 존엄 모독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네. 보류된 것이 다시 행동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이 우리의 이런 행동과 의지 자세에 따라 가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3011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아니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철회를 할 거면 애초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일각에서는요 교수님 그 군부나 아니면은 그 북한의 강경파들의 어떤 그 불만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김여정이 좀 세게 나간 것이다 이렇게 또 그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말씀 중에 네. 북한에서는 그 이 강경파, 온경파가 없다고. 없고 오로지 김정은파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그 전단살포 이것은 어제 오늘 또 아니고 네. 계속되어 온 상태에서 이것은 하나의 그 빌미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그 코로나 전국에 대한 피로감 네. 또 그리고 이 만성적인 경제나 막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폭발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이 일종의 그 반발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충격 요법으로 네. 뭐 이 남측을 때려가지고 기냐 고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혹자도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지금은 이번에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그 최고 존엄과 그 운명 공동체 그 차원에서 굉장히 체제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주민들의 불평 불만 뭐 이것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소위 말해서 군사 행동을 예고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완전 무마됐기 때문에 네. 뭐 보류했다 이러한 논리는 설득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